웨이브를 살펴봤죠? 버튼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서브밋은 이미 살펴봤고요. 일반 버튼을 만드실 때는 버튼, 초기화 버튼을 리셋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버튼입니다. 그리고 리셋 저장하고 페이지를 보게 되면 버튼이 있고 초기화 버튼이 있겠습니다. 내용이 변경된 후에 초기화를 누르게 되면 초기화가 되겠죠. Select는 드롭다운 메뉴입니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 컨트롤을 말하고요. 내부에 옵션 요소를 포함하고 사용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묶어 그룹을 만들 때는 opt 그룹이라는 옵션 그룹이라는 요소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묶을 때 opt 그룹을 사용하게 되죠. 마치 테이블에서 콜 요소를 묶는 콜 그룹 요소와 비슷합니다. 레이블 속성을 사용해 옵션 그룹의 이름을 설정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select를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은 name, 서버에 전송할 때 필요한 속성과 여러 개의 선택이 가능한 multiple 속성, 비활성화, disable 속성, 필수 입력, required 속성, 사이즈를 설정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라고 써주도록 하고요. user hobby라고 입력해주고 label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옵션을 추가해주게 되고요. 자, 이와 같이 입력하고 나서 웹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게 되면 취미가 있고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화살표로 위아래로 옮겨서 이동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다면 멀티플이라는 속성을 추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과 같이 보여질 때 축구와 영화 관람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사이즈 속성을 줘서 1이 아니고 2라고 설정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로드를 하게 되면 2개가 보여지겠고요. 1로 설정을 하게 되면 1개가 보여지게 됩니다. 특정 값을 입력을 하셔서 사용자한테 보여질 내용들을 추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disabled 속성을 주게 되면 비활성화돼서 선택할 수가 없게 되겠고요. required 속성을 주게 되면 필수기 때문에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전송을 하게 되면 전송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은 내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취미의 그룹을 나누고 싶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축구와 opt 그룹이라는 옵션 그룹을 묶어주게 되고요. label이라는 속성을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옵션 그룹 묶어서 label을 줄 수 있겠고요. multiple 속성과 사이즈를 지어주도록 하고요. 브라우저를 로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기 종목과 문화생활에 대한 레이블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생활에 disabled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 새로 고침이 됐을 때 아예 선택이 불가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select,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요소에도 속성을 줄 수 있는데요. 값인 value뿐만이 아니고 selected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축구가 선택이 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축구가 기본 선택이 되어 있죠. 가지고 있는 값이 아닌 다른 값을 사용하려면 label 속성을 사용하셔서 basketball이라고 주게 되고요. 페이지 로드를 해보게 되면 농구가 아니고 basketball이라고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옵션 그룹뿐만이 아니고 옵션에도 disabled를 줘서 선택할 수 없게끔 바꿔줄 수도 있겠죠. 여러 속성들을 줄 수 있는데 이걸 모두 암기할 수는 없고요. 레퍼런스를 살펴보면서 실무에 사용하실 때 또는 필요한 UI를 구현하실 때 그때그때 찾아서 이해하시고 몸으로 체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elect, 옵션 그룹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에이리어 요소인데요. 텍스트 에이리어 요소는 여러 줄의 멀티라인 일반 텍스트 편집 컨트롤입니다. input 타입 텍스트는 한 줄이라면 얘는 여러 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가능한 속성은 name, placeholder, row, course, read-only, required, disabled 다 비슷하죠. 그리고 min length, max length가 있겠습니다. 텍스트 에이리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user comment라고 쓰도록 하고요. 레이블로 comment라고 써보겠습니다. course나 rows는 얘는 열이고 얘는 행이죠. 그래서 행은 높이에 해당되는 형태로 보여줄 것이고 course는 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비. 그래서 글자의 개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얘는 높이 부분이 되겠죠. 텍스트 에이러를 사용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표시될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웹브라우저 로드를 하게 되면 코멘트 나오게 됩니다. 해당 코멘트를 달러로 감싸고 div로 묶어줘 보겠습니다. 단락 내부에는 단락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상위 요소에 의미는 없지만 묶음 그룹으로 디비전을 사용했습니다. 페이지 로드를 하게 되면 코멘트, 남기고 싶은 말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겠죠. 공백 부분은 이 내부에 남아있는 텍스트 공백 때문이니까
공간을 없애주시고 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텍스트 에리어 요소에 이 사이즈 none이라고 써보게 됐을 때 아예 UI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게 막아줍니다. 이렇게 CSS 사용해서 사용자가 텍스트 에리어 요소에 UI를 바꿀 수 없게 하거나 또는 사용자에게 자유롭게 UI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필드셋 요소는 하나 이상의 폼 컨트롤을 그룹할 때 사용을 합니다. 필드셋의 제목은 레전드 요소를 사용해서 컨트롤 레이블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이름과 비밀번호 이 부분을 필드셋으로 묶는다고 합시다. 필드셋을 묶게 되면 레전드란 요소를 사용해서 사용자 계정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럼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사용자 계정이라는 그룹으로 이름과 비밀번호를 묶어줄 수 있게 됩니다. 아웃풋 요소는 계산된 결과를 출력하는 컨트롤입니다. 네임 속성이나 for 속성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웃풋을 사용하는 예시를 만들어 보게 되면 폼 요소를 만들도록 하고요. 서버에 값을 전송하진 않고요. 단락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 n1이라고 쓰겠습니다. 밸류 값으로는 4라고 넣어보도록 하고요. 플러스를 주고 는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n2라고 쓰고 밸류는 10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아웃풋 요소는 네임을 입력할 수 있는데 result, sum 두 수의 합인 거죠. 그 result 값을 출력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폼 요소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수업은 자바스크립트의 수업은 아니지만 가볍게 먼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럼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고 값을 변화를 시켜주게 되면 자바스크립트가 해당되는 데이터 값을 다음과 같이 결과를 출력해 줄 때 이때 아웃풋 요소를 사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값은 14였겠지만요. 페이지 로드하게 되면 이 값을 변경할 수가 있게 되겠죠.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파트 시간 때 자세히 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고요. 데이터 리스트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예시입니다. 사용 예시를 통해서 학습을 해봤었고 내부에 옵션이 사용됐죠. 프로세스는 진행 흐름에 대한 상태를 표시할 때 사용이 됩니다. 프로세스 엘리먼트는 밸류 값하고 맥스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로세스라고 요소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밸류 값을 10이라고 했을 때 맥스 값을 100으로 잡았다면 웹페이지 로드했을 때 총 100% 중에 10%가 채워졌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시해주게 됩니다. 그러한 요소로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미터라는 요소는 알려진 범위 내에서 스칼라라는 측정 또는 분포 비율을 나타내는 컨트롤로 게이지라고도 불립니다. 디스크의 사용 현황, 현재 10TB 중에 4TB가 사용됐다든가 쿼리 결과의 관련성 또는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율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미터 요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뭔가를 측정하는 단위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이건 진행 상황이고 측정 단위로 속성은 value, min, max, low, high, optimum 이라는 값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미터 요소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미터라고 가지게 되고요. value 값을 20이라고 했을 때 min 값은 5라고 해보고요. max 값은 40이라고 설정해 보겠습니다. 웹브라우저 로드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상태의 표시가 되죠. 값을 넣어준 후에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 표준과 다르게 표준에서는 이 값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크롬은 표시가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표준에서는 사실 이 부분도 이렇게 값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표시가 된다고 나오는 게 정상인데요. 현재 크롬 브라우저는 이 부분을 올바르게 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준 문서를 보게 되면 프로세스 요소를 사용하실 때 내부에 이렇게 값을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미터 요소 또한 이와 같이 값을 입력해서 넣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가볍게 폼에 대한 컨트롤들을 뭔가를 디자인한다는 목적보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보다시피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표준 문서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컨텐츠들을 담고 있고요. 이 내용은 실무 일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찾아보시면서 실무에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